네, 2022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과학, 통합과학에 대비해서 해설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내용들 위주로 다루겠습니다. 1번. 1번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마지막 단원이죠. 열과 우리 생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도, 대류, 복사를 구별할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A하고 B는 대류죠. 바람을 통한 거고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순환 작용이니까 대류가 되겠고요. C. 난로를 쬐는 손바닥이 손등보다 따뜻한 건 무슨 열? 복사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자는 전도는 뭐 숟가락이 뜨거워진다 이런 게 있겠죠. 냄비에 넣는 숟가락이 뜨거워진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잘 읽어야 되는 게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 A고요. B는 대전된 금속구 B가 있는데 막대를 댔을 때 변화합니다. 절연된 실에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전기가 전하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접촉하지 않으니까 서로 전자의 교류는 없어요. 이때 대전된 금속구 B가 밀려났다는 것은 B는 마이너스를 다 띄고 있는 겁니다. A는 원래 대전되지 않았지만 P를 댔을 때 가까워지기 때문에 정전기 유도 현상이 생긴 거고요. 그에 따라서 플러스가 P에 가까운 쪽이 될 거고 마이너스는 P에서 먼 쪽, 그러니까 전자는 P에서 먼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A에서 전자는 P의 먼 쪽으로 이동하죠. 왼쪽에 있는 거니까. B는 음전으로 되어 있고요. P를 제거하면 A는 B와 가까운 쪽이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붙겠죠.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네, 3번 문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죠. 3학년 때 배웠던 문제. 두공 A와 B를 A는 높이가 2H고 그 다음에 B는 무게가 질량이 2M입니다. A는 2배 높고 B는 2배 무거울 때 지면에 도달할 때 A가 B보다 더 큰 걸 골라라. 속도는 A가 더 높은 데서 던지기 때문에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A가 더 크죠. 그래서 A가 속력은 항상 빠르면 높은 데서 던지니까. 그 다음 니은 운동에너지는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에너지는 지면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모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 던지기 전에 맨 처음 위치 에너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죠. A는 질량 M, 높이 2H니까 2mH. B도 질량 2m, 높이 H니까 2mH 똑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같아요. 운동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더한 합인 역학적 에너지도 당연히 같겠죠. 왜냐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둘 다 위치 에너지는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같습니다. 따라서 4번 이게 틀리니까 같기 때문에 틀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중학교 1학년 빛과 파동에서 배우는 문제죠.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주기는 요 뒤에 올라가는 거 요만큼 주기 한 번 했을 때의 주기가 A가 더 짧고요. 높이는 더 빽빽하게 있을수록 소리가 더 높다 그랬죠. 그래서 진동수에 비례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죠. 얼마나 큰가, 실제로 이게 얼마나 큰가. 이거 A가 더 크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4번은 할 수 있겠네요. 다음 5번입니다. 용수철 A하고 B를 연직 아래로 당길 겁니다. 그리고 탄성력의 크기는 FA라고 FB를 하고요. 추를 당기는 힘의 크기, 우리가 당기는 힘의 크기는 FA하고 FB 소문자로 쓰길 겁니다. 이때 힘의 크기를 비교한 것을 쓰라고 합니다. 탄성력의 크기는 어떨까요? 탄성력의 크기. 위에 힌트가 있습니다. 동일한 용수철이고 실제로 잡아당기기 전에 용수철이 A하고 B가 똑같은 길이 들어가니까 탄성력은 같아요.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손이 담기는 힘의 크기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잡아당기는 거하고 추가 매달려 있는데 잡아당기는 거고 누가 더 힘을 많이 써야 될까요? 그렇죠. 3번이 더 A가 더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에도 같은 힘으로 당기질 않겠죠. 4번처럼. 추가 매달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좀 힘이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요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었고요. 6번. 6번도 중학교 1학년 내용이네요. 실린더에 헬륨 기체가 들어있을 때, 그리고 추를 놓았을 때, 온도를 바꿨을 때, 추를 놓았다는 얘기는 압력을 바꿨다는 거고요. 온도를 변화시켰다는 건 온도를 변화시켰다. 압력의 보일의 법칙, 온도의 샤를의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실린더 속 기체의 압력은 나가 가보다 크다. 나에서 추를 누르고 있잖아요. 추를 누르고 그러니까 압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나 맞죠. 그 다음 나하고 다를 봤을 때 T1과 T2에서 다에서 부피가 커졌습니다. 그죠?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됐어요? 온도도 커져야죠. 온도가 커지면 부피가 커진다. 샤를의 법칙이잖아. 그래서 온도도 커집니다. 맞고요. 니은도. 온도가 커지면 기체의 분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집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네요. 6번의 답은 5번입니다.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중요합니다. 화학 파트에서 꼭 정리를 해두세요. 다음 7번 문제입니다. 고체 물질 X를 일정한 열원으로 가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요것도 1학년 거예요. 그래서 액화, 기화, 승화, 응고 했던 내용이죠. T1부터 T2까지는 액화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액화입니까? T1에서 T2까지? 액화는 뭐예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고 얘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융해입니다. 융해.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 니은 T2에서 T3까지는 계속 올라가죠. 열은 상태 변화에만 사용한다? 아니죠. 상태 변화에 사용하는 건 평행할 때고 이때는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답은 디귿. 기억에서 X는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네, 기억에서 X는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하죠. 액체하고 기체. 액체가 기체가 되는 점이죠. 기화점이 기화하는 중입니다. 지금 답은 3번이고요. 다음 8번 문제 이온에 관한 자료 중학교 2학년 첫 단원이었죠. 전자수가 다 10개인데 두 개를 잃었죠. 두 개를 잃었을 때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12번 Mg 마그네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F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O, O2죠. O2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자 X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두 개를 잃었다고 2 마이너스가 아니고 두 개, 마이너스 두 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플러스가 됩니다. 원자의 전자수는 Y가 X보다 크다. 전자는 원래 X는 12개 있죠? 그지? 그리고 Y는 9개 있어.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그 다음 디귿. 원자 핵의 전하량은 원자 핵이니까 이온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체 이온의 전하량은 10개로 똑같은데 원자 핵의 전하량은 누가 제일 큽니까? Mg가 12일 거고 F가 9일 거고 O가 8입니다. 그래서 Y가 더 큽니다. 그래서 틀렸죠. 답은 기억입니다. 이렇게 이온 문제 풀 수 있었고요. 답은 1번. 다음 9번. 요건 뭐 쉽죠? 물에 넣는데 스테로폼은 뜨고 세공은 가라앉는 거. 뭡니까? 밀도죠. 끓는 점은 끓여봐야겠고 녹는 점은 굳어있는 걸 녹여봐야겠고 굽기는 뭐 눌러보던가 해야겠죠. 제일 많이 썼던 게 중학교 1학년 때 조흔판에 돌 긁는 거 있었고요. 용해도도 녹여가지고 어느 정도 석출되냐로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물에다가 넣었을 때 분리되는 거니까 밀도가 큰 공이 쇠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스타일폼 뜬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10번. 요것도 중2 때 배웠고요. 요거는 중3입니다. 10번. 10번 중요합니다. 10번 잘 봐두시고요. 10번. X하고 Y를 넣고 한 가지 물질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켰더니 Z가 나왔다. 이때 1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질량은 2g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X를 1g 넣고 Y를 6g 넣었어요. 근데 반응 후 5g이 나왔어. 근데 2g이 남았대요. X가 2g이 남을 수 없죠. 1g밖에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Y가 2g 남은 겁니다. 즉 X 1g과 Y 4g을 써서 5g 만든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이죠. 1 더하기 4는 5. 그랬을 때 10이 나오려면 2배씩 반응을 해야 되겠죠. 2배씩. 그러니까 얘 X 2개가 필요하고 Y 8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x가 더 많으면 안 되나요? x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x가 8보다 적으면 10이 안 돼요. 근데 x가 8보다 많으면 지금 x의 질량, 요 x가 8보다 크면 얘가 3이기 때문에 10보다 커집니다. 만약에 x의 질량 딱 2로 되어 있으면 8을 넣던 11을 넣던 11을 넣던 15를 넣던 똑같이 10이 나오지만 x의 질량이 2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8보다 더 넣어주면 그만큼 더 반응을 합니다. 3을 넣으면 12까지는 반응을 하겠죠.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생물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가하고 나입니다. 그래서 핵막이 있고 세포벽이 없는 게 뭐예요? 핵막이 있고 세포벽이 없는 게 네, 아메바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는 대장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는 아메바이고요. 대장균 간세포 생물 맞죠? 나는 원핵 생물계다. 네, 원핵 생물계. 대장균은 원핵 생물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맨 처음 배웠던 내용이라서 요거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디귿이 좀 헷갈리는데 보기에 기억 니은이 없어서 그나마 조금 5번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서 아주 쉽게 풀 수 있었겠죠. 연합, 운동, 감각, 뉴런. 감각이네, 감각 뉴런이고요. 그래서 A는 틀렸고요. B 중간에 있죠. 연합 뉴런.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 뇌를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C에 신경세포체가 있다. C에 신경세포체 있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C는 운동뉴런이죠. 신경세포체가 있어가지고 반응을 해준다 라는 내용.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혈구 관한 내용이죠. A와 C. A는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입니다. 핵이 있는 게 뭐예요? 핵이 있는 거. 백혈구죠. A가 백혈구입니다. 요 안에 핵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빨간색이죠? 빨간색인 거 적혈구. 그 다음에 C가 혈소판입니다. A는 백혈구이다. 맞죠? B는 식균 작용을 한다. 식균 작용 누가 합니까? 네, 백혈구가 식균 작용하죠. 백혈구가 식균 작용하죠. 13번 답은 2번이네요. 그리고 B, 헤모글로빈이 있고요. 적혈구에. 그 다음에 딱쟁이를 만드는 C,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모두 혈구 안에 있고요. 혈구, 혈장하고 혈구도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14번. 네. 중학교 2학년 광합성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딱 보면은 어려워 보이지만 포인트는 이겁니다. A는 그냥이고요. B는 거기에 검정말을 넣고요. C는 검정말을 넣었는데 빛이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BTB 용액을 했을 때 노란색과 파란색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A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B에서는 검정말이 일어났으니까 광합성이 일어났을 겁니다. C에서는 은박지로 막았으니까 광합성이 못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얘는 노란색 없는 거랑 똑같겠죠. 못 일어났으니까.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빛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A는 노란색이고요. 기억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날숨을 불었잖아요. 우리가 후 부는 거. 날숨은 이산화탄소가 있죠. 들숨은 산소고. 그 다음에 B에서 광합성이 일어났다. 네, 맞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났죠. 그래서 B만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빛을 막았으니까 광합성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쉽게 노란색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가계도 문제죠.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했던 가계도 문제. 여기 있습니다. 4명의 가족이 있고요. 유전병이 걸렸네요. 자식이 유전병이 걸렸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병에 걸렸습니다. 유전병에 걸렸으니까 자식이 열성이면 부모는 무조건 잡종이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도 잡종이고 어머니도 잡종입니다. 그죠? 그리고 유전병은 열성이죠. 그래서 열성 이렇게 써주고 나면 아버지는 잡종이다 맞고요. 딸과 아들은 똑같이 열성이고요.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서 유전병이 발병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큰 A하고 작은 A가 있기 때문에 대문자 AA 그 다음에 잡종 2개 그 다음에
열성 나타나죠. 얘는 4분의 1 확률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죠. 15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문제. 맨 처음 단원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 나타내기. 그래서 A는 지각, B는 멘틀이었죠. 그래서 B는 멘틀이다 맞고요. C는 고체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C는 무슨 상태입니까? C는 외핵이죠. 외핵은 액체 상태입니다. 틀렸죠. 밀도는 A가 D보다 작죠. D가 훨씬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지각하고 멘틀 사이 가르는 거, 목으로 비칠지 불연생면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중학교 3학년 별과 우주에서 나왔던 문제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빛이 비추는 면적은 넓어진다. 그림을 보세요. 거리가 2배, 3배 멀어졌는데 비추는 지역이 9개 됐고 4개 됐고. 그지? 아,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면적은 넓어진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배 멀어지면 별의 밝기는 4분의 1배가 된다. 맞죠? 왜냐면은 제곱분의 1에 비례하니까요. 밝기는. 거리가 2배 멀어지면 4분의 1배. 3배 멀어지면 9분의 1배가 되겠죠. 맞습니다. 별 S의 절대 등급은 A와 B 지점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절대 등급은 모든 별을 10파세기 위치에 놓았을 때의 등급이니까 A 지점과 B 지점에서 같은 별이니까 같겠죠. 그래서 17번도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겉보기 등급이 다른 거죠. 실제로 겉보기 등급은 겉으로 보이는 등급이니까 그 밝은 것만 보고 거리를 안 따져서 이게 실제로 밝은지 어두운지는 모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서해안에서 관측한 조석 현상이다 라고 했을 때 제일 높은 것이 밀물이죠. 밀물 많이 들어온다. 밀물만조. 밀물만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간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일 때 간조죠. 6시에 아침 6시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밀물이야. 밀물이죠. 그래서 18번에 2번은 맞고요. 그럼 3번 갯벌이 가장 넓게 드러나는 때는 갯벌이 보이려면 바닷물이 빠져야 되겠죠? 간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죠. A. 그러니까 B는 아닙니다. B는 갯벌이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때 갯벌 체험을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8번의 답은 2번이고요. 다음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지구의 복사평형 원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복사평형 온도계를 설치하고 알루미늄 컵에 30cm 떨어진 곳에 컵을 놓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으로 가열을 하는데 2분 간격으로 시간을 찍었을 때 계속 뜨거워지다가 일정한 부분 여기죠. 여기서부터는 온도가 일정하다. 이거를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실제 지구라고 했을 때 지구가 알루미늄 컵이면 적외선 가열 양식은 태양이다. 맞겠죠. 여기는 가열은 태양이 맞겠고요. 그 다음 컵 안의 온도가 T도씨에 도달했을 때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같다. 이게 복사평형의 개념이죠. 복사평형이 뭡니까?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하고 태양으로 내보내는 에너지 양이 같다. 흡수와 방출이 같다. 이걸 우리가 평형이라고 또 나옵니다. 뒤에 화학 파트에 또 평형이 나와요. 그래서 평형. 흡수하는 거와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같다. 없는 게 아닙니다. 흡수를 안 하고 방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양이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 나는 겁니다. 디귿. 적외선 가열체의 거리를 40cm로 하면 지금 30인데 40으로 하면 더 멀어지니까 태양이 더 멀어지면 온도는 낮아지겠죠. 높은 온도에서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일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려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복사평형 중학교 3학년 때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20번짜리 3점짜리인데요. 마지막 문제.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태양계에 대한 내용이죠. 일식, 월식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일식이 나왔습니다. 태양하고 지구가 있을 때 달이 여기에 있네. 그러면 여기는 삭 위치죠. 삭. 지구 뒤에 있는 게 망이고. 그래서 삭에서는 보름달이 관측되지 않습니다. 달이 관측되지 않고 일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A 지역은 지금 반그림자와 본그림자 중에 본그림자에 있으니까 이날은 계기 일식이고요. 그 다음에 반그림자에 있을 때는 부분 일식이겠죠.
그러니까 A에서는 개기일시 관측되고 B에서는 일시 관측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2학년도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